하겠습니다. 우선 이생규 장전은 김시습의 작품인데 김시습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방학 때 문학할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누구의 뭐? 허균의 홍길동전이고, 근데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보다 먼저 나온 게 바로 최초의 한문 소설이에요. 그게 금오신화요. 김시습의 금오신화죠. 한번 얘기했었죠? 자, 그 중에 한 작품이 이생규 장전입니다. 이게 5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생규 장전이다. 이생규 장전은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보다 뭐 이런 제목의 뜻입니다. 담장 안을 엿본 이야기.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애 소설이에요. 전기 소설이고 한문 소설이고 염정 소설로 보시면 됩니다. 만남과 이별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만남과 이별이 중심이 되는 염정 소설인데 기본적인 갈래는 김시습의 금오신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금오신화의 특징은 바로 뭐냐? 현실적, 비현실적? 네, 비현실적인 내용이 좀 나온다. 흔히 전기성을 뜨고 있다고 그러죠. 전기성. 그리고 또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맺는 경우가 많다. 이생규 장전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자, 이 작품은 그래서 전기적이고 낭만적이고 비극적이다. 그리고 소설의 특성 중에서 전기소설, 한문소설이라고 나왔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염정소설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런 소설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의 소설이라고 합니다. 시체와 사랑에 빠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영혼과 사랑에 빠진다 명혼소설이라고도 합니다. 명혼소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나지요. 자, 그래서 이 만남과 이별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만남과 이별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근데 그 이별의 원인이 현실의 제도 때문에, 전쟁 때문에, 운명 때문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구성을 살펴보려면 만나고 이별하고 이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 3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알겠죠? 죽은 여인과의 사랑을 다루는 후반부의 전기적 특성이 드러나고 삽입시가 들어갑니다. 이 삽입시는요, 삽입시는 삽입되어 있는 시야. 여러 기능이 있는데, 자, 작품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고요. 앞니를 암시하는 복선의 기능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는 기능. 네. 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삽입시가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또 시각적 어떤 휴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글이 빽빽한 거보다가 시를 보면은 약간 느슨하잖아. 그래서 눈이 여유롭다고. 알겠어요? 자, 이런 기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유불선 사상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이제 본문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개성의 사는 이생은 어느 보다 우연히 담담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고 여인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서로 사이가 좋습니다. 서로 반했어요. 첫눈에 사랑을 알아본 거죠. 다음 선지요 소요에 많은 화기한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네,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자유연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특징과 좀 다른 특징인데 자유연애를 하게 된다. 그전에는 부모가 결혼하라면 하는 거였는데 두 사람 자, 이게 첫 번째 이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남과 이별이 3번 된다고 그랬지? 이생이 담장안을 엿보다가 둘이 눈 맞은 거 이게 첫 번째 만남이고 첫 번째 이별은 이생의 아버지로 인해서 자, 봉건적 사회제도 때문에 자, 왜 반대를 했냐면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신분의 차이.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현실 제도, 사회제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다음. 이 사실을 읽었는 강국 판단의 중에 따라
이생이 부모를 설득하고 결국 이생과 최씨는 혼자로 네, 다시 만났죠? 네, 다시 만난 세계네요. 자, 두 번째 만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별이 있을 텐데요. 자, 위기 부분입니다. 신축년에 신축년에 홍건적이 고려해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북주로 피난을 갔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자, 홍건적의 난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원나라 말기의 도둑의 물입니다. 붉은 두거를 써서 홍건적이라고 그랬는데 홍건적. 근데 얘네들이 거의 뭐라 그럴까 깡패 짐승 같은 수준이야. 걔네가 사람을 잡아먹고 보이죠? 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기도 하고 뭐. 자, 그다음 백성들은 이제 아비규환이 된 거죠. 다음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조작 한 명이 칼을 베르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위생은 다야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씨는 조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네, 자, 두 번째 이별은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 때문. 조적이 자신을 사랑하고 최씨는 그를 해주는 말을 자, 우선은요. 자, 소설은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 갈등의 문학이라고 그래.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이별이 3번 나오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 이별과 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이별은 뭐야? 인물과 인물의 갈등인 거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인물과 인물의 갈등인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이별은 무슨 갈등일까요?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되겠죠. 자, 역사적 사건이 홍건적의 난 때문에 별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쟁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미리 얘기하자면 세 번째 이별은요.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이 되겠습니다. 운명과의 갈등. 운명이란 걸 막을 수 있냐 없냐? 막을 수 없나요?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고. 자, 너네는 어느 쪽인가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0%는 운명대로 가지 않을까. 우리가 왜 이런 말도 있어요. 너네도 살다 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진짜 개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그만큼 나와 안 나와? 안 나올 때도 안 나올 때 있죠. 근데 생각보다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올 때가 있지.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운칠기삼이라고 합니다. 운칠기삼. 운이 70%라는 거예요. 근데 운만 믿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모두. 안 됩니다. 그건 아니죠. 그걸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최 씨가 이 오랑캐들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세요. 자, 호기야. 나를 죽여서 사람이 죽어 승냥이나 미리의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기들씨 같은 놈을 짜게 되겠느냐. 네, 그러니까 유교적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 겁니다. 도적은 도적은 노하여 최씨를 죽였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좋은 모습을 보자 하다가 얼마 후 도저히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자신한 옆집을 찾아갔다. 그 집은 이미 전쟁통에 불타버린 후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씨의 집으로 가서 그의 힘이 큰 망치로 동물원이라고 네, 홍건적의 침입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최 씨가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생은 그걸 알아 몰라? 뭐야? 아직 몰라. 이생은 인생은 슬픈 자연이 없는 게 없어서 누가 나와서 눈물은 주는 계획을 편식할 뿐이었다. 참고로 있잖아 얘들아. 이생은 캐릭터가 뭐라 그럴까? 소극적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나오는데 이생은 달아나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거 솔직히 남자가 자기 여자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는 뭐라고 할 수 없을 수는 있어. 왜냐하면 전쟁통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남까지 살리기는 또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칩시다. 첫 번째 이별에서요. 첫 번째 이별에서 1이별에서 이걸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구였지? 유채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자, 최여인하고 최여인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 쪽에서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생에 비해서 최여인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캐릭터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전통적인 여성상하고는 좀 다르죠. 수동적이고 그런 여성상하고는. 자,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자, 다음.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때 노득하니 흘러왔다. 지난 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한바탕 꿈만 같았다. 이럴 때 나오는 성어가 있어요. 성어 많이 외웠는데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일장춘. 그렇지.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죠. 하룻밤에 봄날의 꿈 같다는 거예요. 비슷한 성어를 몇 개 있는데 한단지몽이라는 것도 있고요. 일취지몽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일취지몽. 몽이 들어간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야. 이거 말고 호접지몽이라든지 장주지몽, 장자지몽 이거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힘들다 이런 뜻이고요. 네. 아무튼 하룻밤에 봄날의 꿈 같다 이런 겁니다. 자, 다음 이경. 이경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통하여 들보를 비추었다. 자, 이경은요 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저녁 시간, 밤 시간을 드러내는 표현에 우리가 1경, 2경, 3경 이렇게 갑니다. 옛날에는 12지로 시간을 따졌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을 12지로 따졌기 때문에 이게 2시간씩 텀이야. 1경을 7시부터 9시까지로 칩니다. 자, 그러면 2경은 몇 시라고요? 아, 비 9시부터 11시가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3경이라는 시간 되게 많이 나오고요. 고전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그래서 시간 표현들 알아두세요. 1경은 다른 말로 초경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지요. 달빛이 들보를 비추었다. 그런데 해안 끝에서 웬 밧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가 이 세간대에 이르렀을 때 아니 물체시였다. 이생은 그녀가 있는 지성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때 의심도 없이 묻었다. 자, 여기서 알아둘 거는 이생이 여기서는 이제 죽은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생이 죽은 줄 몰랐다, 그리고 만났다, 그건 아니야. 죽은 줄 알았는데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다시 만나고 사랑을 했다는 거야.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귀신이 돼서 왔어. 그러면 만날래 안 만날래? 안 만날래.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가능해요? 자, 당신은 당신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제시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화하더니 그라의 사정을 야기하듯이 났다. 저는 군지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에 맞대어 스노키와 바느지에 힘쓰고 시서와 이니의 강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붉은 살구빛에 핀 긴장하는 한밤을 보시고 제가 스스로 푸른 밤에 그를 바쳤지요.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피자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인정이 100년은 없을 것 같았지요. 네, 그래서 그간의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간의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준다. 그리고 제목, 이생규장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만남,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 자, 말이 말이 여기 이름을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거든요. 전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하였는데 뜻밖의 회력을 만나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었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루시엔이 찢기는 일을 택하였지요.
네. 그래서 죽음을 선택했어요. 유교적 정절, 절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최여인이 지키려고 했던 가치관을 보여주는 사물과 이런 것들을 찾아라 그러면 사군자 같은 거 찾을 수 있겠죠. 지조절기 나타내는 거죠. 뭐뭐 있다고 그랬지? 남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좋아하겠죠. 아니면 소나무나 잣나무도 들 수 있습니다. 자, 얘네도 변치 않는 그런 애들. 자, 다음. 유진 성불자기에서 유지가 여지는 자들을 공유해서 나아가는 새 신세가 되는 것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홍대피처럼 지을 곳이 없었지만 저리는 기중하고 국수는 가벼우니 쓰자한 몸뚱이를 만져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서 제처럼 죽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그저 주정조가 오로지 적은 천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우는 들판에 던져졌고 강과 시신에는 땅바닥이 벌어져 흙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지요. 가만히 지난날 즐거움을 헤아려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교수가 무난하니 안에 가득 차가웠습니다. 네, 유교적 세계관 그리고 비유적 표현, 홀로 날아가는 새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이제 금매산에서 12년 만에 남매산 격수가 정리 단단히 걸렸고 시골에서 상생이 하는 그이 흥겨나무는 그동안 못 얻어야 했던 정지 살려서 문제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 해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생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다시 만날래? 다시 같이 살까? 이런 겁니다. 자, 이생은 기쁘고 완벽하게 말했다. 두 번 봐요. 내가 봐야던 봐요. 근데 문제는 이생이 최여인이 죽은 걸 알았다고 몰랐다고? 알았다. 네, 알았다고. 알면서 만난 거예요. 자, 두 사람은 흥진아, 그러다가 그러다가 세상을 얼마나 부정이 약탈당했는 거에 관해 진짜 치치가 않았다. 소원을 잃지 않았어요. 안부사 나무 꼭자기에 묻어두었답니다. 이생이 또 묻었다.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어? 어느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랍니다. 두 사람은 그간의 정의를 다 나누고 나란히 옆자리에 들었다.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다음날 제시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어있는 것을 찾아갔다. 과연 부모는 여러 정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 유수에다 물을 심고 3살이 되면 얘를 극진히 갖추었다. 자,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는 무슨 도리? 유교적 도리다라는 거. 자, 그 뒤 이생은 별수를 구하지 않고 치씨와 함께 살았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았던 종들도 다시 스스로 돌아왔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의 기회를 돼서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기념사를 하려고 주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네, 보통 두문불출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는 항상 치치와 더불어 스지로 주고받으며 금슬 좋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네, 금실지락이라고 해서 부부간의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은 치치가 이상을 떠났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에는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닿기를 전에 각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올려다니기 시작하였다. 자, 세 번째 좋은 시절. 이게 세 번째 만남이에요. 귀신이 돼서 만나고 같이 지내고. 다음.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실은 생각하였다. 조선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저승길의 운수라고 그랬어요. 운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확인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쉼을 있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자, 필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착한 사람이니까 복을 받아서 더 같이 지내게 해준 거다. 필연성. 다음. 그러나 인간 재정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전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자, 이승과 저승의 분명한 경계가 있고요. 최씨는 신을 싣고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류춘에 맞추어 노예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공하였다. 네. 그리고 삽입시가 나옵니다. 삽입시. 여기저기 터지는 하며 그 누가 묻어주려. 피해 젖어 떠오르는 영혼 화수하는 거라. 우산 선녀가 고당에 한 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마음만 쓰려라. 이제 한 번 이별하면 둘 사이의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의 슬픔만이 맡기리라. 네. 삽입시의 역할은 일단 작품의 분위기, 그 사건의 전개 방향, 그 다음에 주제를 집약적으로 전달하고요. 인물의 심리를 비유적, 압축적,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자, 아까 얘기들 했던 것들인데, 자, 그 다음에 이 싸움터는 바로 뭐냐? 홍건적의 난으로 어지러운 세상이고요. 옥이 부서진다, 꽃이 흩날린다, 원앙이 짝을 잃었다. 최씨의 상황인 거죠. 비유적 표현입니다. 은유법. 무산선녀는 최씨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깨졌던 거울, 다시 갈라지니. 보통 남자랑 여자랑 사귀면은 둘이 서로 닮아가거든. 부부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거울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둘이 남자랑 여자랑 헤어지면 뭐라고 하면 둘이 깨졌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깨졌다를 거울 경자를 써서 깨질 파자를 써서 파경을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파경이라는 표현이 둘이 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늘과 인간 사이의 소식마저 막히리라. 자, 거리감이 있는 거죠. 인간 세상과 저승의 거리감. 보통 이런 거리감은 무슨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 자, 최 씨는 최씨 한마디씩 여유를 보일 때마다 눈물을 삼키며 억지를 대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하늘의 당신과 함께 세상으로 발전을 좀 지구를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거나 친척과 종들이 풀풀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불쌍에 가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년이 말씀하시기에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자, 우선은 유교적 가치관도 들어가 있고 고마웠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에 너무도 만족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어. 자, 미안한 거죠? 혼자만 살아남아서. 부디 그 죄는 인간 세상에서 오해 머물다가 100년 후 나와 함께 뜨고요 둬야 것이고요. 자, 더 있어 달라는 거죠. 당신의 목숨을 얻던 장모였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맹성에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답니다. 자, 이미 자기 죽은 목숨이라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된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해서 운명의 법칙을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질병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놔두지 않게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아직 시신이 수습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죠. 죽기 전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다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사방이 부디 건강하세요. 이제는 그를 읽어보고 부모님 때문에 되었다. 장사를 지낸 후 이생도 칠시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네,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면서 비극적 사랑이 되겠죠. 비극적 결말이고요. 다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애처로하며 그들의 정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네, 그래서 설화적 기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에 여운을 주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인 교과서로 이생규 장전 같이 보셨습니다.